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의 특징, 리비안 테마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뭐 테슬라 테마, 니콜라 테마, 리비안 테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했던 거는 테슬라 테마였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 최근에 뉴욕 증시 흐름 보면은 테슬라가 힘을 못 쓰고 리비안이 오히려 잘 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죠.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시장에서 일단은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에서는 일단 큰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스마트카 때문에 모두 다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은 차량이 인도가 안 되잖아요. 네네. 많이 악재가 해소가 됐습니까? 네, 좀 수치도 확인을 해보니까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는데 그 중심에 이제 뭐 GM도 있고 뭐 리비안도 있는데 이제 판매량 증가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말 상승폭이 컸죠. GM 같은 경우에는 8.9%, 포드는 7.7%, 니오는 뭐 8%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해소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표현을 쓰자면은 이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3분기 중에서도 9월은 기저효과, 작년 9월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올해 초반에도 반도체 공급난 좀 영향이 좀 힘든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그 정점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가 그 정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9월 여기 3분기 판매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정점이었을 때랑 비교하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이번에 상당히 크게 좀 작용한 거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GM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미국에서의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도요타에 좀 뒤지면서 90년 만에 이제 2위로 내려앉았고 뭐 4분기, 1분기 뭐 2위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이제 다시 이제 1위로 이제 올라서면서 1위를 이제 지킨 셈이고요. 그래서 공급난 관련돼서 좀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을 보더라도 2월 이후에 좀 이제 감소를 보이다가 7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성장했고요. 판매가 그리고 8월 달에는 11.8%, 지난달 9월 달에는 무려 21.1% 늘어나면서 기저효과도 컸고 반도체 공급난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수치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배경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라고 찾아보다 보니 뭐 반도체 공급난 해소에 대한 뭐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리비안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왜 실적의 리비안이 주가가 올랐을까요? 네, 그 이제 판매 부분이 이제 인도되는 수량은 이렇게 예상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뭐 판매가 2분기 대비해서 67% 늘어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도된 것은 이제 저조했지만 올해 생산 가이던스를 2만 5천 대로 유지한 것이 투심에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리비안도 그 유지한 것은 긍정적인데 테슬라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3분기 판매 대수가 기대치를 소폭 하회해서 뭐 좀 출렁거리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테슬라도 보면은 연간 계획대로라면은 4분기에 무려 이제 한 49만 대를 팔아야 하니까 4분기가 중요해졌고 리비안도 이제 2만 5천 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4분기에 정말 이 두 기업이 얼마나 팔리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 전기차 리비안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가가 85% 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하고 뭐 전기차, 스마트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테슬라였잖아요. 리비안과 사실 니콜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저 뒤에 있었는데 이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월가에게 이렇게 호평을 받는 이유가 매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리비안이
정말 뭐 한 2, 3년 된 기업이 아닌 거죠. 일단 그래서 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리비안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아마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파트너십이 이제 강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아마존과 뭔가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아마존은 3년 전에 2019년에 7억 달러를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분 지금 한 20% 정도 보유하고 있고 또 당시에 2019년 당시에 배송용 전기벤을 10만 대 주문 계약을 해서 최근에 7월부터는 그 계약했었던 것을 올해 7월부터 이제 인도받고 있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만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포드도 리비안의 지분을 약 한 12% 보유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공장이 제1공장 이제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전기 픽업 트럭 생산 중인데 이제 두 번째 공장도 지금 이제 생산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 거죠. 이제 조지아주 공장에서 2024년부터 이제 40만 대를 이제 생산할 계획인 것도 이제 긍정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제 국내 언론사에서는 이제 15억 달러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뭐 불확실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이제 플로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9월 초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와 이제 합작법인 MOU를 체결을 했는데 벤츠가 이제 전기차 전환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만큼 리비안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도 향후에 이제 뭐 관심 있게 볼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리비안에 이런 매력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그 뭐 테슬라가 오르고 리비안이 오르면은 그 다음날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 오르면서 이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걸로 연결되면 현대차, 기아가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현대차, 기아가 하락해요. 왜 하락할까?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미국 시장에서 그 전기차 시장에서 리비안과 테슬라에게 시장 파일을 뺏기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IRA 그 법안에 대해 우리가 좀 치료해야 되나요? 뭐 회복할 만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이 시장을 다 뺏기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감이 좀 더해진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차 판매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IRA 관련돼서도 이제 많은 이슈가 특히 이제 9월부터 있기 때문에 좀 특히 그 부분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수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아이오닉 5와 EV6의 좀 판매 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오닉 5가 지난 9월 달에 8월 대비해서 약 한 200대 감소한 1,306대를 판매했고요. 또 EV6 같은 경우는 8월 대비해서 400대가 감소한 1,440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8, 9월의 수치만 보면 9월부터 좀 아래의 영향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적으로 이제 IRA는 이제 9월부터였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전기차 판매 수치 현황을 살펴보니까 뭐 9월이 8월보다 줄기도 했지만 이게 6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했었고 그 이후에 7월은 6월보다 줄어들었고요. 8월은 또 줄어들었고 9월 또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하반기 들어서 조금 줄어들고 있구나. 그래서 IRA 영향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차량이 인도되는 것들은 IRA 그 이전에 계약한 것들이 이제 인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업계에서도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은 뭐 내년 가봐야 된다. 그래서 뭐 내년 뭐 상반기라는 이제 전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IRA 영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또 관련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적용을 유예한다거나 또 이제 현대차, 기아를 IRA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제 다음 달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말 이렇게 변화가 나오는지 긍정적인 변화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뭐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점유율이 한 9% 됐었죠. 2위였는데 유럽에서도 그보다 좀 높습니다. 8월 누적으로는 현대차 기아가 한 11.6% 기록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자동차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의 밸류체인 회사들이 있을 테고, 리비안과 관련된 테마주가 있을 테고, 테슬라에게 납품을 하는 손에 잡은 이력이 있는 테마주들이 있을 테고,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나는 이 테마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래, 이상임 이사님이 꼽는다면 여전히 현대차, 기아 혹은 테슬라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리비안 쪽입니까? 제가 이제 살펴보니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의 이제 관심 종목 안에 테슬라 관련된 종목은 뭐 많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뽑아놓은 건 한 대여섯 개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또 포르쉐 관련된 뭐 기업들도 있었죠. 그 기업들은 제가 한 10개 정도 보고 있고. 근데 리비안 관련주는 제가 또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최근에 주가락으로 뭐 500억 미만이 된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테슬라 관련주, 리비안 관련주, 뭐 포르쉐 관련주 보면 모든 기업들을 흐름도 보고 실적까지 다 체크해 보면 이게 하고자 하면 이게 정말 테마주 성격이 강하구나. 아직은. 네, 그래서 요 세 개로 참 보기보다는 그래도 꼽자면은 그래도 뭐 현대차, 기아 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맞아요. 테슬라랑 테슬라 테마주는 또 다르니까. 네,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자체를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관련돼서 엮여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아직은 테마성이 강하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럼 이상임 이사님이 그렇게 눈여겨봤던 10개가 넘는 그 리비안 테마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오늘 그래도 조금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오전에 강했었던 뭐 대원화성이 있고요, 뭐 에코캡, 우리산업홀딩스, 뭐 AFW 등이 이제 뭐 한 15개, 20개 포함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이게 테마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에는 그래도 뭐 아모그린텍 정도는 뭐 실적 개선주로 좀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리비안 관련주 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공부해 볼 만한 테마주들이 워낙 또 10몇 개가 넘는 종목이니까 그중에 이 종목 하나는 좀 자세하게 파고 들어보자라고 꼽아볼 만한 탑픽 종목이 있다면은 뭐가 조금 더 눈에 띌까요? 네, 좀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네. 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아모그린텍 올해 실적이 좀 레벨업 되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아모그린텍은 좀 테마주라기보다는 실적 개선주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상반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그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로 전기차 관련된 그 고효율 자성 소재 개발을 했는데, 고출력 전기차에는 이제 필수 부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성장이 좀 낮은 모바일 쪽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뭐 전기차나 ESS 용 쪽으로의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향으로는 이제 3년 전에부터 이제 고효율 자성 부품 공급하고 있고, 이게 또 이제 계기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는 또 리비안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뭐 다른 뭐 이렇게 리비안 관련주들과는 좀 다른,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올해도 실적이 괜찮은데 뭐 내년에도 본격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뭐 주춤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뭐 실적과 수급은 이렇게 어떻게 진행돼 나가는지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까지도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을 고객으로 확보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리비안 관련주와 함께 또 어떤 테마가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상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